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도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딱 먹었는데 뭔가 혀가 뻑뻑한 느낌. 가장 쓸데없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이것도 과학 시간으로 가나? 소개팅 했는데 그런 애들 보면은 만나지 마. 이거 상당히 힘드네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소박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인을 속성 강의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연말에 와인을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시켜가지고, 우리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도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큰 것들만 좀 얘기를 해보면, 화이트 와인이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레드 와인이 있고, 스파클링 와인 안에 샴페인, 또 그거를 또 세분해가지고 이게 모스카토라는 도수가 낮은 와인도 있고, 기부 와인이라고 또 노란색 와인도 있고. 로제 와인은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나요? 네,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이제 로제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로제는 비싸. 그 포도 껍질도 같이 넣거든. 근데 로제 와인은 그 샴페인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샴페인은 왜 스파클링하고 다르냐? 비싸.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만 만들거든. 샹파뉴 지역에서만 나온 걸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탄산이 들어있는 와인을 전체적으로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 각각이 껍질을 같이 넣어서 만든 로제 와인이라고 하는 그 핑크빛 와인이 있어요. 그래서 로제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일 수도 있고 샴페인일 수도 있고. 바디감은 와인 마시고 초심자들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바디감은 얼마나 떨떠름하냐, 딱 먹었는데 뭔가 혀가 뻑뻑한 느낌, 그거를 보통 바디감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산미, 신맛이죠. 신맛. 어떤 와인들은 신맛이 굉장히 강한 와인들이 있는데, 화이트 와인에서 이제 산미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레드 와인에서 뭐 부르고뉴 와인들이 약간 산미가 있다, 이런 맛을 많이 얘기하는데, 산미도 결국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신맛. 당도 뭐 얘기 안 해도 알 거 아니야. 단맛이에요, 단맛. 단맛만 나는 와인은 잘 없고, 단맛이 그 안에 섞여 있다? 신맛 뒤에 약간 단맛. 뭐 아이셔 먹은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죠. 일단 3,000원짜리 사면 이렇게 나이프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프로 여기 끝을, 가끔은 근데 여기를 따시는 분들도 있어. 꼭 그건 규칙은 없는데, 요거를 요 위에 부분이 좀 편하니까 위에 부분을 이렇게 칼집을 내서, 그래서 요 나이프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처음에 이 스크류 시작할 때 여기 가운데를 정확히 넣어야 돼. 뭐 이런 데로 들어가면 나중에 벽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코르크가 부서져요.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로 정확히 잘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병으로 돌리지 말고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으니까, 또 이거 병으로 돌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이거를 여기까지 두면은 이것도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걸리는데 이것도 안 걸릴 수가 있어, 너무 깊이 넣으면. 굳이 깊이 안 넣고 어느 정도 넣은 상태에서 첫 번째 고리를 걸고 여기를 꽉 잡고 안 밀리게, 그리고 여기까지 이 정도 빼주고. 지금 이게 벌써 이렇게 코르크가 옆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부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딱 걸어주고, 또 손으로 받쳐주고, 이렇게 수직으로 빠지게, 수직으로. 자, 이렇게. 얼마나 우아해. 가장 쓸데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뭐 10만 원 넘는 건데 선물로 받았어. 이렇게 올라옵니다. 팔을 탁 내려주면, 아이씨, 별로야. 내가 안 쓰는 이유 알겠죠?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올빈 따는 거. 요거는 아마 이 구독자분들보다 형일 수도 있어, 오빠일 수도 있고. 35년 됐습니다. 35년. 요런 와인들은 보통 이런 걸로 하면 무조건 코르크가 부러져요. 거의 100%. 코르크가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올빈을 딸 때는 나중에 얘가 들어가서 이 코르크가 부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야. 이렇게 버팀목으로. 얘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꽂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옆으로. 이건 박사님도 긴장되는 순간이야, 사실. 벌써 막 들어가자, 안으로. 살살. 살살. 코르크도 맛있어. 여기는. 코르크 맛도 맛있어.
따냈습니다. 이거 상당히 힘드네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이거 눈썰미가 없는 사람도 뭐가 비싼 건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냥 싼 게 하나 있다는 거는 느낌이 와야 돼. 이 느낌이 없으면 이거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 요건 일단 다이서에서 산 그 잔. 뭐 한 2, 3천 원 하나? 근데 저는 잔은 계속 쓰는 거니까 와인을 정말 즐겨보고 싶다고 하면 잔은 한번 좀 좋은 걸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볼이 넓은 잔을 저는 되게 추천해요. 왜냐면 우리 이것도 과학 시간으로 가나? 이 공기와 만나는 이 표면적이 넓을수록 와인 향이 더 깊게 올라오거든. 그다음 요 입구가 갈수록 좁아져서 여기서 올라오는 향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잔이 크기는 크지만 가볍습니다. 이렇게 생긴 잔이 봐봐. 넓어. 입이 들어가. 이렇게 가벼운 잔에 약간씩 따라서 약간 스월링을 하면서 먹으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향이 올라와요. 와인 아까 따놓고 뭐 이렇게 있다가 먹으면 맛있는 것도 결국은 공기랑 만나서 이제 잡내가 날아가고 알코올 향이 처음 나는 향들이 좀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셔야 진짜 본연의 맛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져와가지고 따서 먹느라 바빠. 안 언니가 예전에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 싼 와인도 오래 열어놓으면 맛있어. 센스 있는 사람들은 따가지고 코르크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 3시간 전에 땄어 이러면서 가져오는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 이 와인잔은 또 특징이 위에가 높아. 잔이 낮으면 이렇게 쳐도 안 넘어가요. 근데 잔이 높아서 이렇게 치면 이게 넘어가거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밑을 받쳐줘. 이렇게 받을 때. 자, 이거 받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따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소주처럼. 근데 여기가 얇아서 이 두꺼운 병하고 잘못하고 부딪히면 깨져. 그래서 위에서 따르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얇게. 그리고 딱 멈추면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안 흐르게. 혹시 양은 어느 정도로 따라요? 보통 이 정도 잔에 요 커진 면 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쉐입이 생겼잖아요. 여기까지만 따라야 이렇게 흔들어도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이게 좋습니다. 만화책 보면 막 이러고도 따르거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공기하고 더 많이 만나니까 좋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이렇게 따른 것과 이렇게 한 것과 자 맡아보세요. 자 요거 맡아보시고 일단 요거 최대한 많이 묻혀서 방법이 좋다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자, 어느 게 더 풍부한지. 다르죠? 진짜 다릅니다. 와인잔은 막 어떤 사람들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어. 이러면 쏘다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거는 그냥 요 잔. 근데 너무 위에 이렇게 잡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밑에를 잡아주고 아니면 좀 불안하면 이렇게 받쳐도 되고 그러고서 이제 무게를 느껴보는 거 위에. 이렇구나. 요만큼이 들었구나 하다가 마시기 전에 사실 와인은 향도 있지만 빛깔도 있어. 보통 냅킨이나 어떤 그런 무릎에 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위에다 올려놓고 테이블에 하얀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야. 컬러를. 그거 언제 들어갔지? 그 벽면에 많이 묻고 천천히 흐를수록 찐득한 와인인 거예요. 어떤 와인들은 그냥 훅 하고 흘러내리는데 이거 보면 이 지금 면에 이거 흘러내리는 게 보이죠? 묻어가지고 흘러내린 거.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타고 흘러내립니다. 향을 다시 또 몇 번 맡아봐. 좋군. 근데 이거 지금 이게 먹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 굳이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근데 입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러야 코에서 향이 나고 머리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처럼 꿀떡 삼키면 일단은 향이 없어요. 근데 방금 전처럼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은 반감을 살 수가 있어. 더럽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코로도 숨을 좀 내쉬어보고 그래야 코로 향이 들어오거든. 이렇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 막 전문가들 한다고 막 사실 다 삼켰는데 막 이럴 필요 없다고.
소개팅 했는데 그런 애들 보면은 만나지 마. 겁먹던 애들. 저는 참고로 요즘에는 위스키를 많이 먹지만 제가 15년도부터 22년도 겨울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와인을 한 병 이상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저보다 많이 먹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진짜 어부라는 사람 아닌 이상은 그거는 제가 보장하고 말씀드리되 방금 전에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먹는 정도가 딱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 설명은 이 정도 했으면 뭐 어디 가서 와인을 모른다는 얘기는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겁니다. 나 취했나 봐. 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기는 거지 한 번에 다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즐거운 연말 보내고 와인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잔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Cheers!